여러분, 지도에서 중동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대한 땅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북쪽으로는 엘브루즈, 남서쪽으로는 자그로스 산맥이라는 거대한 천연 성벽에 둘러싸인 이 나라는 지정학적으로는 유라시아의 교차로이자 천연 요새 그 자체입니다. 대량의 석유, 천연가스 자원.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찬란한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 자부하지만 현실은 초인플레이션과 국제적 고립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거인을 진흙탕에 빠뜨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난 100년간 이란이 저지른 3번의 결정적인 외교적 오판, 그리고 세계 경제의 목줄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태로운 게임을 심층 분석해 봅니다. 이란은 왜 번영의 길에서 이탈의 고립의 섬이 되었을까요? 국가의 운명은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얼마나 정확히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현대사는 안타깝게도 세력 전이의 흐름을 정반대로 읽어온 기록입니다. 첫 번째 실책은 20세기 초 나치 독일과의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1935년 레자 칸은 국명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꿉니다. 단순한 민족주의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히틀러의 아리아인 인종 우월론에 올라타려는 외교적 승부수였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아리아인이다라는 메시지로 독일과 밀착해 영국과 소련을 견제하려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1941년 영국과 소련은 이란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그대로 침공했습니다. 나치에 베팅했던 국왕은 폐위되었고 주권은 유린당했습니다. 특정 강대국에 대한 맹목적 기대가 부른 첫 번째 참사였습니다. 두 번째 실책은 냉전기 지는 해에 모든 것을 걸었던 친미 노선입니다. 2차 대전 이후 팔레비 2세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말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힘이 빠지고 있었고 소련은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국왕은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약해지는 미국의 정권의 명운을 올인했습니다. 급진적인 미국식 현대화인 백색 혁명은 이슬람 정서와 충돌했고 결국 1979년 이슬람 혁명이라는 거대한 폭발 앞에 왕조는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세 번째 실책, 반미칠러 노선의 고착화입니다. 혁명 이후 이란은 미국을 대사탄으로 규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러시아와 밀착하며 미국 주도의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있죠.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식품 가격은 폭등했고 생필품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 사라진 외교가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외교적 고립 속에서 이란이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폭이 고작 38km에 불과한 이 좁은 수로는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33%가 통과하는 세계의 경동맥입니다. 사실 이 해협은 과거에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12세기 호르무즈 왕국 시절엔 월요일은 힌두교, 금요일은 이슬람교, 토요일은 유대교 예배가 열릴 만큼 개방적인 무역 도시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란은 이곳에 수레를 깔고 미사일을 겨누며 전 세계를 협박합니다. 해협 봉쇄는 이란에게도 경제적 자살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이란 자신의 석유 수출로도 막힙니다. 둘째, 1988년 사마귀 작전의 교훈 때문입니다. 당시 이란이 설치한 수레에 미 군함이 피해를 입자 미국은 단 하루 만에 이란 해군 주력을 괴멸시켰습니다. 결국 이란의 전략은 진짜 봉쇄가 아니라 봉쇄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조성해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극심한 경제난과 국제적 압박 속에서도 이란 정권이 버티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바스지 민병 때입니다. 이 조직의 역사는 눈물과 광기로 가득합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정권은 16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열쇠라며 가짜 플라스틱 목걸이를 걸어주고 지뢰밭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지뢰를 밟아 터뜨리며 정규군의 길을 닦았던 이 소년들은 체제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젊은이가 자발적으로 바스지에 가입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이제 바스지는 종교적 신념 집단이 아니라 특권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바스지 대원이 되면 대학 입학 특례, 공무원 우선 채용, 병역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권은 경제적 보상을 매개로 이익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굶주리는 민중과 대조적으로 체제에 충성하는 이들에게만 혜택을 집중시켜 내부 반란의 싹을 자르는 고도의 통제 전략입니다. 이제 이란의 마지막 승부수, 핵개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85년 NPT에 가입했음에도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고 외부로부터의 정권 교체 시도를 막을 최후의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적대적 이웃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백인 독트린을 고수합니다. 과거 이라크의 원자로를 폭격했듯 언제든 이란의 지하시설을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GBU-57 소위 벙커버스터는 이란이 자랑하는 지하 요새조차 안전지대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핵은 안보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선제 타격의 명분을 제공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전략적 자가당착인 셈입니다. 지상 낙원을 약속하는 자가 지옥을 가져온다는 말처럼 이념과 신념에 매몰된 외교는 결국 국민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차례의 결정적 외교 실책,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잡은 위태로운 도박. 이제 이란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핵무기라는 가상의 방패 뒤에 숨어 고립을 자초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용주의적 길로 나아갈 것인가. 페르시아의 찬란한 영광은 미사일이나 핵이 아니라 과거 호르무즈가 보여주었던 개방성과 관용 그리고 국민의 번영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역사의 반복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냉철한 자기 객관화뿐입니다.